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골라 독자들에게 제안했던 용입니다. 왜 했던입니까? 그러게요. 과거형을 써봤는데요. 그냥요. 아무 일 없으면. 이따 인사도 할게요. 네, 저는 좋은 책을 좋아하는 독자 형입니다. 네. 언제나 이게 능수능란하세요. 그러니까. 네. 네. 오늘 눈에 띈 책은 각자 한 권씩 들고 나오셨죠. 네. 저희 누가 먼저 얘기해 보실 건가요? 다들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따님이 좋아하실 게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 앨런 제이콥스가 쓴 당신이 생각만큼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라는 제목이고, 원래는 제목은 좀 간결합니다.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코리아닷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올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사실 진짜 이 책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네. 책 보니까 가운데 딱.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 코리아닷컴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슬기로운 독서생활 지난번에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앨런 제이콥스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를 아시겠는데, 아마도 코리아닷컴 이 출판사는 저의 방송이랑 무관하게 그냥 이 아마존에서 그냥 우연히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이 책을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좀 책도 좀 더 많이 팔려고 이제 당신이 생각만큼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 껍데기 보면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가장 확실한.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게 띠지가 아니라. 네, 띠지도 아니에요. 예, 그냥 이 보고. 책을 이 야. 책의 존재 이유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이기 때문에. 띠지가 아니구나. 네. 탑 안에 10, 표지에 박는 1위 거는- 두 개나 이렇게 강조를. 표지에 박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약간 할 말 잃게 만드는. 약간 단어, 약간 이런 느낌. 그것도 빨간색 폰트로 아마존 인지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네, 이게 왜 인지심리 분야인지는 또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뭐 한국어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평을 하기에는 뭐 어쨌든 뭐 내주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하고 일단은 한편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 책을 언젠가 내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앨런 제이콥스는 제가 주목하는 되게 신학자고 이분이 쓴 되게 좋은 신학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하에서 지금 계속 좀 따님과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책을 어떤 순으로 좀 번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약간 이 하우 투 팅크라는 책은 좀 약간 앨런 제이콥스가 좀 더 신학자로서 좀 더 지명도 높아지면 좀 나중에 낼 생각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감사하게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쉽게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안타까운 거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이 책을 너무. 이렇게 표지로 하기에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좀 정말 농담 안 하고 제가 권하면은 좀 요즘 같은 특히 한국 사회에 좀 약간 뭐 해야 되나,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약간 피아식별 나눠가지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나눠서 좀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뭔가 갈등을 낳는 이 사회에서 좀 이 책을 좀 모두가 한 번쯤은 좀 구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저도 드물게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강추 뭐 이런 표현 잘 안 쓸 책에 대해서 너무 다 제각각이고 각자 필요한 게 다른데 근데 읽고 세상 사람이 다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을? 그러면 네.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읽고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야겠는데. 네. 어떤 참된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참된 의미의 실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용서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어떤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고려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용성을 제공해 주는 거라면 저는 이 책이야말로 굉장히 정말 좋은 실용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그 크리스천 투데이인가요? 그 올해의 책을 추천받으면서 제가 권한 게 강상중 씨의 책을 뽑으면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신학계에서 자꾸 어떻게 대중들과 얘기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강상준 씨의 책을 좀 모범 사례로 든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모범생은 그 악의 시대를 건너는 법을 좀 우리 신학자들이 좀 더 했으면 사실 더 잘했을 텐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근데 저는 앨런 제이콥스가 또 하나의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앨런 제이콥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권하는 책은 일일이 또 더 내용을 얘기해주기 싫잖아요. 근데 앨런 제이콥스가 이 책은 굉장히 여기서도 막 인지 심리 분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명백하게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인 게 굉장히 녹아져 있고 인용하는 게 C.S. 루이스, 체스터튼, 그 앨런 제이콥스가 그 책 읽기의 즐거움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그대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적 지혜, 크리스천 위스덤의 위력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어떤 기독교 출판이라는 그 시장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이 앨런 제이콥스의 글쓰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꼭 좀 한국에 이런 좀 앨런 제이콥스의 책을 좀 보고 한국에서 좀 이런 방식으로 했던 사람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비아는 언제든 그거를 작업을 지지하고 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 네. 약간 그건가요? 공개 구원. 앨런 제이콥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네. 들고 와라. 그렇군요. 따님이 따님도 보셨습니까는 책을. 저도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사실 얘기를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서 센텐스 바이 센텐스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그런 책 만나기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일단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좀 추천한 책 중에서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여기서 좀 인용했던 책이 그 조나선 화이트의 바른 마음이랑 그 다음에 레온 저희가 지난번에 또 권했던 생각에 관한 생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카나먼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읽을 때도 사람들이랑 정말 같이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했어요. 요새 저희가 계속 대화가 중첩돼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게 이게 생각, 그다음에 이성, 그리고 나 우리가 나라는 잘 아나.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전 또 약간 또 삐딱해가지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걸 읽으면 생각을 잘하나? 이 생각이라는 걸 잘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알면 생각이 바뀌나?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복잡한 부분이긴 해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사람들이 막 생각 없이 막 하는 그 어떤 일들에 있어서 아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이제 이거 책하고 좀 너무 맥락이 다르긴 한데. 아니 근데 뭐 그 용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거기 여기 또 그것도 이 책에 나와요. 그 마지막에 저 좀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물가 변동과 어떤 그 부동산 그거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람이 그 부동산 투자로 망했다고. 예. 그런 게 되게 이 주제가 되게 그런 면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진짜 되게 끝도 없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이 책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어떤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정말 실제로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거는 잘 저희가 확신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병폐를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일단 좀 저도 실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불편한 의견을 만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답하지 말고 5분 동안 차라리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던지. 제대로 생각하기 위한 12가지 체크리스트. 예. 원래 이런 거 저도 별로 정말 안 좋아해. 뭐가 유용할까 이러는데 안 좋아하실 정말 것 같아. 네. 정말 저도 이거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뭔가 네. 제 마음에 붙여놓겠다 이렇게 생각한 책이었어요. 참대림의 실용선에 이 두 분을 움직이셨네. 네, 저 움직였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시겠지만 페북에 굉장히 논쟁과 그런 게 많은데 저도 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음. 특히나 뭐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할 때 순식간에 이렇게 답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죠. 근데 그때 엘리 제이콥스가 사실 이게 약간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심판대에선 그리스도가 있고 심판대에선 그리스도에서 보여준 로한 녀석에 보는 통찰과 앨런 제이콥스의 조언이 저한테는 결합돼가지고 마치 로한 얌스가 지적해준 건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너는 마치 저 토론에 응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날려버리는 거다. 저거에 오히려 응하는 것이 정말 그냥 이 순간에 머물러라. 네가 지금 그런 잡음에 소용이지 말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이게 로한 얌스의 조언이고 앨런 제이콥스는 정말 반응하고 싶다면 일단은 그쪽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경청하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정말 가치가 없다는 것도 드러날 거고. 그리고 약간 여기 체크리스트 중에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혐오감은 타당할 때도 있고 중요한 측면을 놓치게 만들 때도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저희 혐오 이거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혐오가 타당할 때도 있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측면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 지금 이 전체 약간 사회 이슈랑 어차피 다 비슷하게 지금 세계 그렇게 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거나 그냥 내가 사실은 그 직면할 용기가 없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네, 참된 의미에서 정말 실용서다 이렇게 생각 이게 들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라는 차원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어떤 주제에 일관된 거에서 좀 되게 좋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방금 적용의 부분에서 되게 당연히 맞고 동의하면서도 한편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한 좀 물러나서 우리가 침착하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생각을 잘해서 경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또 살짝 틀어지면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혹은 그러니까 지키려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어쨌든 저는 이 앨런 제이콥스에서 새삼스럽게도 그 중요한 아주 원칙 하나를 배웠는데 토론이라는 거는 피아 식별에 있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대화에 있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 거를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함에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승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미국 대학에서 이제 행해지는 토론 방법을 설계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A와 B가 토론을 하면 그게 토론이 진행되려면 A가 발언을 한 다음에 B가 그 A의 발언을 이해했는지 요약을 하면 그것의 인정을 A한테 받아야 돼요. 당신이 요약한 게 맞다고. 내가 한 의도가 맞다고. 그래야지만 반대 논증을 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알겠지만 대다수 토론이 헛바퀴가 도는 이유는 서로 전제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A, B를 일단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90%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걸 하면은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를 위험을 불필요한 걸 축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모로 많은 자극과 좀 도움을 받고 또 받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주 강추합니다. 좀 디자인이 워낙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책상 옆에 두고.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죠. 뭐 디자인이라서. 네. 저거 레고예요?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너무 기쁘다 나는. 이 책이 잘 되면 무조건 기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양가적인 마음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책이 그냥 되도록 빨리 절판돼서 나중에 저희가 좀 번역을 좀 다시 해서 좀 약간 좀 번역도 조금 저희가 좀 신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빨리 절판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과 왜 그런 말은 해도 되나요? 네. 대성달콤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고. 안 들을 거란 확신하에. 네. 잘 돼서 좀 이렇게 또 그러면 우리 쪽 누가 소개했대. 잘 들어봐. 절판 내기로 오네. 예인이 전화 걸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서로 어려운 처지에. 일반적에서는 저자를 아예 몰라서 사람들이 앨런 제이콥스가 정말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좋은 저자인데. 앨런 제이콥스 근데 블로그 한번 가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두 분이 굉장히 앨런 제이콥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올해 합일된 마음을 보이시네요.
그런가? 방문해야겠는데. 블로그도 재밌고 아주 재밌어요. 또 제가 또 친연성을 느낀 거는 나무 프로젝트라고 나무를 사진을 이렇게 또 찍어요. 제가 나무 본인이? 그린, 예. 아니 여러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나무와 묵상을 같이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책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단숨에 읽는 바울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존 M.G.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더럼이라는 신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고 그의 이제 일종의 인트로덕션에 대한 책이죠. 이 책은 바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바울의 각 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바울이 개신교 맥락에서 유대교 맥락에서 그리고 현대사회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주 간략한데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아주 쓴 굉장히 좋은 책, 아주 잘 만들어진 입문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강추라는 느낌이 그냥 느낌이 물끈물끈. 근데 이제 저도 이 책에 이제 칭찬하기 위해서 아쉬운 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목이에요. 제목. 단숨에 읽는 바울도 좀 전 긴데 여기에 바울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소고라는 약간 장황한 책 제목을 좀 붙였어요. 이 책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우리 편집자님도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제목에 대한 뭐 유혹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책 이런 류의 제목, 그러니까 단숨에 읽는, 한 손에 잡히는, 뭐 키워드로 보는, 뭐 하룻밤 만에 읽는, 하룻밤 읽는 그 시리즈 몇 년 전에 예전에 있었죠. 되게 유행했죠. 되게 많죠. 네. 그런 종류 그런 거는 이거를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뭐 감히 이게 한국적 특성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좀 잘 모르겠고. 아니 한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형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Bible for the Dummy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영국에서 미국도 있고. 그 네. 다이제스트는 약간 한국의 Y 시리즈 같은 더미 시리즈. 그 다이제스트 시리즈는 항상 있고 속칭 이제 편집자를 만나면 약간 그 선악과죠, 선악과. 그렇죠. 엄청난 유혹. 요거 한번 먹으면 이제 나는 넘어설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유혹인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확실성, 어떤 그 매력적인 타이틀이고 사실 얼마나 단숨에 읽는 단숨에 읽을 수 있다는 보통 이런 또 단숨에 읽는 책들의 특징은 단숨에 읽을 수 없는 것들을 맞아요. 읽을 수 있다고 해주고 있어요. 뭐 단숨에 읽는 성경, 단숨에 읽는 고백록, 단숨에 읽는 로마사, 단숨에 읽는 단테. 도저히 단숨에 읽는 책은 없을 것 같은 인물들과 소설들을 단숨에 읽을 수 있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래 사실 우리는 분명히 또 책을 조금 사랑하고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것도 모든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깊은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게 빠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편집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유혹이죠. 근데 단숨에 읽는 바울을 택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죠. 네. 납득하기 좀 어려워. 네,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아주 좀 아쉽습니다. 이게 원제 자체도 그냥 바울이에요. 네. 바울 딱 하라고 이제 뒤에는 이제 이 시리즈 타이틀이기 때문에 했고, 아무튼 이 제목은 이게 책을 좀 좋아하고 혹은 책을 만드시거나 하는 업에 계시거나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고, 예, 한번 좀 뭔가 어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상관없이 이런 류의 책이 계속 이런 타이틀이 잡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조금 더 그리고 뭐 형님은 잠깐 모르실 수 있게 조금 더 업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 책이 조금 아쉬웠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고민 비아의 검토 리스트에 올라왔던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그 비아 문고 시리즈에서 내려고 했던 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이 책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책은 SPCK에서 내는 베리 브리프 히스토리라는 시리즈 중에 바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하 문고는 SPCK에서 내는 리드북 가이던스라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신앙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고 이 책은 약간 평신도 교양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비하 문고 있고 비하 교양 있듯이 SPCK에서 약간 투웨이로 해가지고 내고 있는 리스트라서 저희가 내면 굉장히 좋을 사실 책이었는데 그리고 이 책이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말은 시리즈가 있다는 거죠. 윌리엄 틴들, 줄리안 노리치, 예수도 있습니다. 네, 노리치고 예수, 아우구스티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도 있고 네네, 뭐 비잔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 세목교회 플러스가 이 책 다 낼 거냐? 요 책 한 권만 내는 거냐? 그럴 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정말 다 내고 싶었던 출판사는 요 책 한 권 때문에 못 내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뺏긴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아쉽는데 그래도 이 번역하신 김도현 선생님이 그래도 무난하게 번역 잘 해주셔서 뭐 읽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몇몇 단어 선택이 좀 지나치게 개신교적인 느낌이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존 엠지 바클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선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아마 같은 출판사에서 이 바클레이의 주저라고 하는 폴 앤 더 기프트, 그러니까 바울과 선물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그 기프트를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약간은 좀 조금 더 살리면서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제 일부 단어에서는 은사라고 그냥 쓰셨어요 번역할 때.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은사라고 딱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뭐 영적인 개념, 성령의 은사 이런 걸 좀 떠올리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정말 선물이거든요. 주고받는 관계의 선물. 그 관계고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울 신앙 논의에 접합해서 또 아주 획기적으로 이 바울 신앙 논의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책이 있고 이제 곧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상당히 잘 썼어요. 정말로 잘 썼고 그리고 바울의 이제 우리가 이른바 뭐 바울의 진정 서신이라고 하는 그 7개 서신에 집중해서 이제 각 서신들을 요약하고 그 서신이 이제 갖는 함의들, 그래서 로마, 유대교, 개신교, 그리고 현대 사회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루고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 이게 정치 철학적 접근, 우리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학계나 이제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뭐 프랑스의 철학자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전유했던 그런 맥락들도 이제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 왜 이런 맥락들을 했는지 얘기 나오고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계 했을 때 한 번쯤 들어봤던 뭐 옛 관점과 새 관점의 어떤 그런 맥락들, 루터파 해석, 그리고 이 루터파 해석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발견들 이런 것을 좀 잘 정리해서 사실은 요 아주 그 현대 바울 신학의 논의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번 정도 읽으면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거 2번 충분히 읽거든요. 한 번 읽고 2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서. 저는 바울 논의, 이게 바울 되게 당혹스럽게 하잖아요. 바울 우리가 이제 바울 대할 때 바울 논의를 위한 아주 좋은 입문서. 정말 아주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께가 얇은데 방금 말한 게 다 들어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걸 다 다뤘다는 게. 그게 이제 대가의 공연이라는 정말 거죠. 내공이. 그러니까. 네. 진짜 두께가 엄청 얇은데. 진짜 대가의 내고 이거 원서로 저도 갖고 있는데 원서는 더 찾고 더 컴팩트해요. 그래서 아주 잘 내서 반갑습니다. 아까 그 형님이 얘기하신 그 바클레이가 더럼의 라이트푸트 교수인데 라이트푸트 전임자가 그 저희 부활 썼던 제임스 던. 근데 그 라이트푸트는 뭔가 이 더럼에서 한따까리 하는 신약에서 한따까리 하는 사람은 라이트푸트 교수다. 그렇게 하시면 그 되게 유명 저널 그 지금 편집자 아닌가요, 바클레이가? 맞아요. 네. 그 정확히 제가 지금 그건 찾아봐야겠는데 아무튼 신약화의 가장 저명한 저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뭐 최근에 그 신약학 연구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이 존 엠지 바클레이가 사실상 지금 바울 신학계에서는 사실상 좌장이다. 이런 거의 공히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가 시대다. 이런 거 보면 세물교 플러스가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번역하신 이 김도현 교수님께서 그 아마 그 샘물결 플러스의 대표께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제 그 제안을 받은 대표께서 재빨리 하셨다. 뭐 좋은 의미로는 신약학계에서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에 맞아요. 민감하게 네, 반응하시는 거죠. 네. 그런 출판사들 몇몇 출판사들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신학한 이제 그 신학도들 이거나 아니면 좀 바울에 관심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덧붙이면은 형님도 그때 어제 잠깐 얘기하면서 나눴는데 이 바클레이가 헌사를 마치고 있는 게 모나 디 후커라고 케임브리지의 레이디 마거릿 교수인데 여성 학자세요. 근데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시고 아주 근데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사를 맞았으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사람인데 비하에서는 이분의 책을 좀 소개할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분이 그 라이트풋 프로페서 우리가 한번 프로페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이트풋 프로페서가 이제 또 하나면 이제 이 캠브리지에는 또 네, 레이디 마가렛 프로페서 이게 있는데 이게 대대로 다는 모르겠는데 주로 신약학자가 있고 이 후커 후임 레이디 마가렛 프로페서도 여성 신학자였어요. 그 주디스 리우라고 네. 요한 문헌 연구자의 뭐 세계적인 권위자시고 이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로안 윌리엄스가 옥스퍼드 레이디 마가렛 교수였나요? 그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레이디 마가렛 교수 하면 하여간 좋은 교수입니다. 아이고 뭐 레이디 마가렛 교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급 있는 교수 일진이다. 되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바울 좀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어떤 논의든 좀 접근하려면 요 책을 한번 징검다리 삼아서 가시면 뭐 이해하는데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예상을 한다고 보면 되나? 지금 방금 말한 바울의 논의를 한다는 맞아요. 의미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 당부라고 뭐 제가 감히 당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함정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이게 함정에 빠진 사람들 좀 더러더러 보이는데 이거 읽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막 줄 막 엄청 치고 그래서 이 책 읽고 막 바울 다 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이 행간 속에 쌓여 있는 논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의 추천사 가운데 그 김학철 연세대학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어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의 논의를 따라서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이 논의 같이 읽어봐도 될 만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절대 이게 단숨에 읽는 시리즈 단숨 한 손에 패지 않습니까? 이거 읽고 다 알았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의도한 거는 말 그대로 인트로 뭔가를 여는 창의 역할을 하고 그 의도에 충실하게 읽어야지. 마치 이걸로 이게 마치 그 자기의 주저인 마치 그걸 닫는 이야기처럼 절대 그렇지 이것은 안 않습니다. 되는 거죠. 이거를 읽고 눈을 열으라는 거지 이거를 읽고 눈을 감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결이 좀 다른 책이라서 제가 고른 책은 그 느낌의 영도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박혜영이라는 분이고 부제는 다른 날을 여는 9개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 용서점에서 하고 있는 그 독서 모임 중에 독자 생존이라는 그 호모부커스랑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골랐고요. 이 책은 그 원래 약간 연재됐던 책이에요. 그 녹색평론에서 이런 연재됐던 글을 모은 책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9개의 상상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은 8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9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흔하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당신입니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다 익숙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9개 상상력에서 9번째는 모험을 떠나서 마지막 당신의 보물상자 열었더니 그거는 너다. 여기까지 온 용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용기. 그렇게 초대하는 거고
제목에서의 이제 영도라는 거는 그 영도는 해빙의 온도예요. 그래서 얼어 있었던, 굳어 있었던 것들이 녹아지는 어떤 그런 그걸 들으니 느낌이 그런 어떤 영도에 갖는 의미가 있고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8명 중에 7명은 20세기를 관통한 사람들이에요. 20세기는 우리에게 전쟁이 2번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 어떤 급격하게 돈이 이 물질이 그리고 개발과 어떤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된 어떤 이 시기를 지냈던 사람이고 그 한 명만 19세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고 나머지 7명은 이제 20세기를 관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런 지금 저희가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로 왔는데 이게 20세기랑 단절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어떤 속도를 넘어서는 형태로 거기에 그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다양한 고민을 했던 시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더 많이 온 시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이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도라는 거는 녹는다는 건 얼어있던 게 풀어져서 물이 된다는 건데 그건 일종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근데 그런 일종의 어떤 물결같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중에 소수의 무리들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한 거고 그 소개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들만 쭉 얘기해보면 레이첼 카슨, 그리고 미하엘 옌데, 그리고 E.F. 슈마허, 웬델 베리, 마모드 다르위시.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정말 처음 들어본 낯선 팔레스타인 시인인데 엄청 유명하다고 저도 처음 하더라고요. 봤어요. 그리고 존 버거, 그리고 아룬다티 로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이 일단 그냥 어떤 그 종교적인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좀 좋은 거는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 각각이 갖는 또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하엘 옌데 같은 경우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런 그 하나하나의 어떤 주제들. 존 버거는 우리가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각자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냥 내가 따라갈 만한 삶의 어떤 선배 아니면 스승 이런 어떤 좋은 사람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약간 인문서 개념이니까 이게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 완전히 안다기보다는 이 책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소개받고 나면 그 사람이 쓴 책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제대로 평전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라서 사실 이 책은 출판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책이죠. 이런 책이 많이 읽히면 그 이후로 연속된 독서가 일어나기 되게 좋은 책이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낭송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이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느릿느릿한 시간을 가졌었고 저희가 아무튼 기독교 방송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최근에 북토크 가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랑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고민하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돼?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당위로는 존재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은 아니 그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핑계 댈 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봐라 저 앞에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그것들을 따랐던 증인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누군가의 살았던 삶이 내가 되게 쭈뼛쭈뼛하려고 할 때 나도 한번 좀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 좀 전 특이했던 게 저는 일단 폰트가 좀 특이해요. 이 명조인데 조금 낯선 명조. 무슨 명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렬이 왼쪽 정렬이에요. 그러네. 맞아.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국문에서 보기 힘든. 네,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종종 있긴 한데 보기가 좀 어색하죠. 예. 좌정렬은. 좌정렬을 처음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당황스러운. 이 영문은 이제 그렇게 영문은 오히려 잘. 그렇죠. 예.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그 디자인 취향이지 않을까? 편집자 취향. 디자인 팀은 약간 나름대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들으셨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도를. 듣고 싶다. 아니 약간 기독교 쪽에도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의 이게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독서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신앙의 영도 나오는 건가요? 신앙의 영도. 아니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시도 좀 있지 않았나요? 하버드에 무슨 하버 천재들 막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있었지. 소크라테스 도시 속의 소크라테스인가요? 그 시리즈에 그 아까 새물결에서 나온 거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무슨 인물 신학자들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뭔가. 근데 뭐 만약에 그걸 엮은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의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문정현 신부님 뭐 그런 분들이 되겠지.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 뭔가에 이렇게 삶을 던져서 했던 사람들 막 이런 건데. 근데 또 그분들은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네. 네, 저희 이제 다 될 거죠? 네네. 더 할 건가요?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좀 약간 인사말. 네, 청자님들께 약간 좀 공지사항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일단은 형님이 여러 가지 모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로 오가는 이 생활에 따라서 좀 당분간은 일단 조금 휴지기를 가지시고, 오늘 그래서 엄청 더 활약을 많이 쏟아내고 간 거구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 막 정대만 하얗게 타올랐다 약간 그런 필로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용님은 요즘 청취자분들은 알겠지만 요새 계속 이렇게 그 잔파도와 큰 파도에 파도 휩쓸린 건가? 연이은 파도론으로 인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잠깐의 리듬을 회복하시기 위한 차원에서 휴지기를. 제 얘기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그 팟캐스트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잠깐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번 달에 했던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안식을 강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할 것들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안 괜찮은 상태들이 있었던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저번 달에 했던 그 안식이라는 방송의 적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어떤 리듬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좋은 상태로 제가 준비가 돼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데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하는 거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누군가에게 일종의 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용서점을 문 닫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팟캐스트는 안 하지만 용서점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항상 열려 있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역곡으로 오시면 제가 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두 분 쉬시고 방송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방송은 객원을 모시는 네. 건가요? 네. 다음에 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마도 로완 윌리엄스의 이제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월간비아에서 다룰 것 같은데 그에 적절한 게스트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눈에 띈 책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